네, 사회 이슈를 쉽게 풀어보는 시간이죠. 이런 법, 저런 법.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네, 반갑습니다. 와, 오늘은 오붓하게 저희 둘이 진행을 하게 됐어요. 아, 너무 좋네요. 네, 좋습니다. 네. 왜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세요? 아, 근데 오늘이요. 주제가 조금 무거운 주제예요. 예. 네. 바로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 파산과 회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일단 그 전에 저희가 VCR을 준비했거든요. 예. 함께 보시죠. 네, 영상 잘 보셨죠?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요. 2017년 대한민국의 가구당 가계부채가 7,022만 원으로 2016년보다 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가계부채가 점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그만큼 경제가 힘들다라고 좀 보여지는 건데요. 변호사님, 이렇게 가계부채가 좀 증가하면서 개인 파산이나 또 개인 회생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요즘 좀 많이 물어보고 있고요. 상담 전화도 많이 와요. 주위에서 많이 물어보시고 그러시죠. 우선은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정확히 개인 파산이 뭔지 네. 한번 그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죠. 예, 개인 파산 제도. 그러니까 우선 파산이 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네. 같아요. 우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으면 채무 초과 상태라고 보통 말을 합니다. 채무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초과했다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직업이나 사업체로서 벌어들인 수익으로 그 채무를 변제하거나 갚을 만한 능력이 아예 불가능하게 된 상태를 파산 상태라고 보통 하죠. 근데 이런 상태에 이르렀을 때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제도가 개인 파산 회생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자기 재산보다 빚이 많은 사람에게 뭔가 구원을 해주는 그런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지금부터 그럼 개인 파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그럼 절차를 예, 한번 설명해 주실까요? 뭐 어차피 다 모든 것들을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힘들고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요즘은 파산 신청과 면책 신청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신청서에 문제가 있으면 보정 명령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법원에서는 서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서면 심사를 거친 다음에 재산보다 빚이 많구나라고 하면 파산 선고를 해주시고, 파산 선고를 할 때 원래는 파산 선고를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채권자들한테 다 처분해주는 빚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것도 할 경우가 없다 싶으면 파산 절차를 이제 폐지하는 폐지 결정도 같이 해주게 됩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채권자들한테 돈 받을 분들한테 이의가 있으면 이의해라라는 신청도 받고요. 문제가 없으면 면책 신문을 한번 거쳐본 다음에 면책 결정을 해서 빚을 탕감해주고 있습니다. 비법률가들이 조금 궁금해하시고 일반인들이 좀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파산 결정을 받은 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것만 받으면. 파산 결정을 받았다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많다라는 것만 확인받은 의미가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이 확인받은 의미에서 내가 낭비나 면책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이런 채무 초과 상태에 빠졌다라는 걸 입증하게 되면 면책할 수 있고 빚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면책까지 받는 게 목적이고, 면책을 받아야만 그 돈 받을 분들, 채권자들이 돈을 못 받게 되는 거예요. 아까도 변호사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파산이 되는 건 아니에요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불허가 사유가 있나요? 네, 어떤 한번 찾아보죠. 경우예요? 규정 자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네. 불허가 사유가 열거되어 있고, 그 열거되어 있는 사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하여야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읽어드릴게요. 그냥 읽어드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채무자가 사기 파산, 과대 파산, 구인 불응, 설명 의무 위반 등의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때, 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을 사실을 속이고 다시 뭐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취득했을 때, 네. 또는 파산 신청을 하거나 면책 신청할 때 채권자의 목록이나 신청 서류를 허위로 제출했을 때, 그리고 이번 파산이 아니라 이전에 파산 선고에 의한 면책을 받고 7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개인회생을 받고 면책을 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을 때, 그리고 채무자가 법이 정하는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그리고 낭비, 도박, 사회행위 등을 해서 현저하게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하게 채무를 부담한 때. 그러니까 크게 느껴지실 거예요. 낭비, 도박 이런 거 안 된다는 거고요. 절대 안 되죠. 그리고 이미 파산이나 면책을 한번 받았던 경험이 있는데 네. 너무 짧은 시간에 또 한다. 아, 이거 안 된다는 거고. 그것도 안 되네요. 그리고 예를 들어 빚 받을 분, 채권자들이 한 5분 되는데 한 명만 나가고 친한다고 이 사람한테만 빚을 갚아준다거나 불공평해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편파변제를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실 만한 내용들일 거예요. 맞아요. 이런 내용들이 아닌 이상은 면책을 하는 된다.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자기한테 이익이 좀 더 가게 서류 조작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려운 사정인데 이런 요건이 좀 더 있으면 되겠다 싶어서 요청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가급적 설득해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네. 이게 면책이 되고 나서도 허위 사실이 발각이 되거나 하면 취소될 수도 있고 나중에 사기 파산죄로 처벌받기도 해요. 예, 사실은 다시 한번 더 힘든 시기를 겪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모든 것들을 밝히고 그쵸. 정석적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진실직으로 쓰는 게 중요한 네.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듣기로는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이 개인 파산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예, 제가 지금은 변호사 하고 있지만요. 어렸을 때 한 20대 때 집이 좀 어려워서 예. 학교도 좀 어렵게 다니고 이것저것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네. 의욕적으로 좀 많은 일을 하면서 저도 개인 파산과 면책을 받았고 다시 이렇게 제2의 인생을 살면서 변호사로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마음에 부담이 있을 때 네. 힘들어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가까운 법률 전문가들을 찾으셔서 빨리 어려운 상태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희망합니다. 아 정말 변호사님 앞으로의 꽃길만 걸으실 거예요.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와 오늘 사실은 개인 파산, 개인 회생이 사실 잘 몰랐거든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 이게 이런 제도가 또 우리나라에 참 잘 정착이 됐구나. 이런 제도가 참 좋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힘드신 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건 개인 파산과 개인 회생이 다르다는 점이에요. 예, 예. 개인 선고를 받고 면책 요건에 불허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서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 모든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몇 가지를 제외하고 뭐 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라든지 세금 몇 가지를 제외하고는 다 면제받게 되는데요. 개인 회생은 내가 얼마씩 갚아가겠다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이행했을 때 나머지 남은 잔존 채무만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아 그거구나. 네. 아 그래요. 저 지금 수업 시간 온 것 같아요. 아 네. 그렇구나. 아 그러면 파산은 음, 이제 다 면책을 해주는 거고, 네. 그다음 회생은 돈을 갚았으나 이제 남은 돈을 정말 힘듭니다. 그럼 이거를 면책을 해주는 그러니까 거예요? 회생은요, 빚은 이렇게 많다. 그러나 내가 수입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걸로 얼마를 이렇게 갚아갈 수 있다라는 변제 신청서를 계획안을 제출합니다. 그럼 법원에서 그걸 보고 개시 결정이란 걸 해주고 난 다음에 그 변제 계획안이 타당하다고 보면 허가를 해주죠. 허가하는 결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그 변제 계획안에 맞춰서 채무자들한테 계속 돈을 갚아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갚고 나면 네. 그 기간이 만료하고 나서는 나머지 잔존 채무가 얼마가 됐든 다 면제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면은 이 개인 회생하시는 분들 그냥 파산하면 되잖아요. 그거 아, 안 갚으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차이가 있어요. 어떻게 차이냐면 네. 파산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변제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파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파산에는 좀 위험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 파산을 결정을 받고 면책 발령 받기 전에 기간이 있잖아요. 이 기간 동안 파산인이라는 신분을 가지게 되는데 이 신분 동안 하지 못하는 행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의사가 될 수 없고 변호사가 될 수 없고 직업 뭐 대표이사가 할 수 없고 뭐 이렇게 몇 가지 공무원 할 수 없고 이런 신분의 제한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회생을 택하는 이유가 회생은 신분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네, 아무런 문제가 없고 돈 하나도 갚지 않고 면책받는 거에 대부분의 분들이 다 심리적 부담감을 느껴요. 그래서 가능하면 조금이라도 갚아보려고 하는 회생을 택하는 분도 많고요. 오직 하면 파산을 택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좀 맞아요. 네.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너무나 힘드시니까 정말 음, 돈이 수중이 안 나오니까 네. 정말 힘드시니까 파산을 선택하시는 분도 네. 계시지만 네.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아 나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 네, 이제 그런 회생을 경우하고 선택하시죠.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상의 문제점들을 받지 않으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요.
와, 오늘 정말 많은 걸 저도 네. 배워가는 것 같아요. 이런 또 차이점이 있네요. 네. 조금 전에 우리 또 변호사님께서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예, 해주셨죠. 예, 예. 파산하고 좀 다른 점은요. 파산하고 좀 개인 파산 제도하고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이해가 될 아, 거예요. 네네. 그 개인 파산은 채무의 범위에 제한이 없고 내가 얼마를 줬든지 파산을 할 수가 있어요. 신청도 하고 왼쪽도 할 수 5억이든 있고. 10억이든요? 예, 예. 근데 개인 회생은 개인 회생입니다. 개인 회생은 그 담보로는 10억 미만의 채무, 담보가 있는 채무에서는 그리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미만의 채무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액이 넘어가는 채권은 그런 채무를 지고 있는 분들은 일반 회생을 하셔야만 합니다. 어떤 걸요? 일반 회생. 일반 회생? 예, 그러니까 개인 회생은 좀 간이한 회생 절차예요. 음. 금액이 좀 많고 그러면 일반 회생 절차라고 따로 있어요. 그리고 법인 회생 절차라 해서 이거는 회사가 아니라 개인이고요. 네. 회사 같은 주식회사, 유한회사 이런 거는 또 법인 회생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지금 오늘 저희가 말씀 나누고 싶은 건 시청자들 개인분들이 네. 문제가 되는 개인 회생과 개인 음. 파산인데요. 특히 개인 회생에서는 그 채무의 그 범위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변제 기간이 아까 파산은 변제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변제 네. 기한이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 개인회생은 변제 기한이 최장 5년까지. 2018년부터는 3년부터 5년까지 안에서 정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제가 그 시간이 이제 그동안 열심히 잘 갚고 나면 변제하고 나면 그때가 되고 나면 다 면책시켜준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파산과 똑같아요. 파산 제도와 면책 제도와. 그럼 5억이 있는데 3억을 갚았어요. 예, 그럼 2억이 2억은? 면책됩니다. 오, 정말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파산에서는 면책될 수 있냐 그러니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느냐 없냐가 개인 파산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예. 하다면 그게 포인트라면 개인 회생에서는 인가 결정이 날 수 있느냐 변제 계획이 인가가 날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수입이 얼마고 빚이 얼마냐에 따라서 한 달 한 달 갚아야 될 변제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예. 그럼 너무 많이 그게 잡히게 되면 열심히 노력하지만 중간에 또 그거를 갚지 못해서 다시 또 맞아. 그게 절망적일 수 있어요. 그 또. 절차가 또 폐지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취소되는 아, 경우도. 그럼 중간에 몇 달 못 갚으면 다 폐지가 예, 되는 예, 거예요? 예. 그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하시든지 처음부터요? 아니면 그래서 파산으로 다시 가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그렇구나. 네. 다시 파산 절차를 신청하는 분도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큰 틀은 아셨으니까 이제 자세한 건 자기 사정들을 좀 정리해서 이제 좀 하나하나 따져볼 필요는 있죠. 그럼 개인 회생 같은 경우도 개인 네. 파산처럼 불허가 사유가 있는 거예요? 예, 예, 불허가 다 있는데 이건 좀 더 복잡해요. 좀 더 복잡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인가 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 그 변제 계획이 잘 나올 수 있느냐, 얼마씩 내가 갚아갈 수 있겠느냐 이게 중요하고요. 가장 큰 기준은 이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개인 파산을 했어요. 아까 돈을 하나도 안 갚는다고 했잖아요. 네. 개인 파산은 안 갚는 건 아니에요. 있는 재산을 다 빚잔치 하듯이 나눠주고 나서 안 갚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채권자들한테 가는 돈보다 개인 회생에서 내가 돈을 벌어가면서 갚는 돈이 채권자들한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때 그게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인의 수입과 남아있는 재산 이런 걸 따져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예, 구체적 방식들은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서 이건 본인들이 좀 찾아가서 좀 말씀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그쵸, 같고요. 그쵸. 왜냐면 네. 사람은 똑같을 수가 없거든요. 개인마다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네. 다르기 그러니까 때문에 기본은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본은 이렇지만 더 왜냐면 자세한 건 파산 때는 안 갚고 회생 때는 갚기 때문에 네. 또 채권자들이 기다려주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이게 인가가 되면 그 돈만 받고 더 이상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파산 때보다는 이익이 돼야 되잖아요. 그쵸. 채권자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게 최소한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저 오늘 변호사님 눈이 굉장히 저 초롱초롱하지 않나요? 아, 그러신가요? 네, 제가 새로운 정보들을 지금 머릿속에 넣느라고 지금 용량이 꽉 찼어요. 이 정보는요,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삶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좋은 분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못 받는 분들한테 마음의 상처가 되고 힘들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보다 사실은 이분들의 채권자는 대부분 다 금융권이에요. 금융권은 본인들이 신용을 평가해보고 그분들의 재산 상태를 확인해보고 소득을 확인해본 다음에 본인들이 이자라는 수익과 맞바꿔서 본인들이 위험을 부담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 사람들 파산하면 못 받는다는 걸 알면서 그런 걸 영업으로 하는 분들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논하는 것도 일리는 있으나 그러나 도덕적 해이만을 논할 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경제적 관계지 도덕을 논할 단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 너무 마음 무겁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도 너무 비난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아, 오늘 너무나도 좋은 명강이었습니다. 저 지금 강의 듣는 줄 알았어요. 그러셨어요? 야.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 방송의 취지는 힘드신 분들을 위한 맞아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걸을 때 걸음마를 시작할 때 몇 번 정도 넘어졌을 것 같으세요? 저는 굉장히 잘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래서 한 이거 번도 안 아무 공도 넘어졌대요? 안 잡고 그냥 바로 일어섰다고 하던데. 그래요? 아, 일찍 걸으셔서 키가 안 크셨나요? 아, 정말. 네. 진짜 아, 저희가 방송에서만 이렇지 또 카메라 꺼지면 굉장히 친해요. 그쵸, 변호사님? 네, 그런 걸로 하시죠. 근데 굉장히 걸음마 하면은 많이 넘어지잖아요. 셀 수도 그렇죠. 없이 넘어져요. 자전거 탈 때는 자전거 타실 줄 아시나요? 아, 그럼요. 자전거 탈 때는 몇 번 넘어지셨나요? 무릎이 까질 정도로 사실 넘어졌었어요. 네. 자전거는. 예. 그 미국에서 자수성가형 백만장자들의 파산 횟수가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도전적이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실패도 많이 겪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걷기 위해서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쵸. 자전거를 타기 위해서는 넘어지는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배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열심히 사는 방법을 열심히 살기 위해서 살다가 힘들어졌을 수도 있고 원래 집안이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졌을 수 있고 내 친구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해서 보증을 서서 힘들어졌을 수도 있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제 2번째의 기회를 얻는다는 생각으로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시고 그리고 본인이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너무 끙끙 앓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 등 우리 법률 전문가들 꼭 찾아봐서 좀 여쭤보고 찾아가는 네. 그런 시간들 가지시기는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조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그 명언이 딱 떠오릅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많이 거듭할수록 그 성공의 길이 더 커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지금 본인의 상황이 너무 힘드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저희가 드렸던 정보들로 많은 도움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요.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